예,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대학 갈 생각도 없었다. 이런 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별명이 럭비공인 것처럼 좌충우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다 하나하나 계산된 행동들일까요? 짚어보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법원이 사실은 저도 이게 영장 청구가 기각될 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유라 씨 본인은 공항에서부터 다 몰랐고 또 모두 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였잖아요. 예, 업무 방해하고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분개했던 거는 이제 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승마 지원 뭐 이게 뇌물 관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 부분은 이 학사 관련 문제여서 뭐 시쳇말로 표현하면은 어머니 최순실 씨의 이 치맛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 뭐 자녀에 불과한 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내지는 알았더라도 뭐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다 한 거지 자기는 뭐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지만 그게 사실에 오히려 또 맞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 이번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는 삼성으로부터 특혜도 받고 어마어마한 해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과정에 정유라 씨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영장에 들어간 것은 이화여대 들어갈 때 특혜받고 학점 관리해주고 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허위 서류 같은 것을 냈다 이런 정도만 영장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담당하는 판사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내주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실망스럽고 게다가 이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을 하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인데 이게 지금 기각이 돼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긴 했죠. 예, 윤석열 지검장이 또 지검장까지 맡았는데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판사가 적은 걸 보면 범죄 가담 경위라든가 정보 또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이미 수집됐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러니까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됐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굳이 구속까지 시켜서 더 수사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어떤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장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변호사 경력은 훨씬 더 오래시고 선배시고 그러니까 잘 아실 거는 같은데 저는 이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드물긴 합니다. 사실. 그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이 됐다면 그러면 더 나가서 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라는 게 따로 있는 거냐.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처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증거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영장전담 판사가 봤을 때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에 개입을 하자는 것이고 그 판단을 왜 영장전담 판사가 하는 것인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던데요. 하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도주 우려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독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대만까지 갔죠, 또. 그렇죠. 이건 예. 도주죠. 그냥. 도주죠. 이 도주를 이미 했죠. 도주죠. 예. 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걸 보면은 아마도 가장 컸던 요인은 그 덴마크에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결정이 났을 때, 예. 2심 결정이 났을 때 항소를 취하를 했잖아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봤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유라 씨 쪽에 전략이 먹혀 들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증거는 인멸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공범들 재판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사실 그거 그렇죠. 예, 네. 방에는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또 선고가 나고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관련해서 문제되는 범죄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편협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정 씨는 도주할 우려는 앞으로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밖에 있으니까 공범들이 지금 특히 어머니 최순실 씨가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가장 큰 수족이 생겨버린 거죠. 오히려 밖에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 게 어쨌든 국정농단 전체에 관해서는 사건은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판사가 영장에 적시된 혐의 자체는 학사비리뿐인데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줄 수는 또 판사 입장에서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할 때 그 부분만 들어간 것이 이것 정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라보는 가치관하고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법원에서 보는 시각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워낙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 또 내지는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정 씨가 그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검찰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뭐 사실 우리 수사할 때 보면 보통은 피의자를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참고인을 조사하든가 뭐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압박해서 자백을 받는 그런 방식의 수사를 많이 채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사비리 이외에는 사실 다른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최순실 씨도 그렇고 이쪽에 수사가 집중돼 있었지 정 씨에 대한 수사가 집중돼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집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방증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국 후에 정 씨 진술. 근데 그건 뭐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증거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더 집어넣기에는 범죄 사실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활약을 집중을 시켰지 정유라 씨에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사하기는 활약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안이하게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워낙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검찰은 이제 확실한 걸 청구한다고 청구한 게 업무방해만 청구를 하는데 좀 안이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법원의 안이한 생각이 저는 더 큰 거 같아요. 법원이 더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 아니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계속해서 그 정유라 씨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을 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무너질까요? 정유라 씨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걸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더 큰 거는, 이 정도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이 됐을 경우에 주범에 해당하는 최순실 씨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최 씨가 어떻게 더 밝혀내느냐, 예. 더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처음에는 뭐 어떤 방식이었는지 본인 입장을 옹호하다가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돌았는데 정 씨까지 구속이 돼버리면 결국은 자신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무너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포기하고 정 씨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기회가 현재로서는 이제 난망해진 건 아닌가. 조금 어려워졌다, 아직은. 만약에요,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최순실 씨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정유라 씨를 구속시키는 거는 여전히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재청구를 한다면,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나타난 영장 기각 사유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담 정도를 표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 씨가 이 최 씨의 범행에 가담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했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단지 그 특혜 수혜를 누리는 그런 입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극 가담을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상당히 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 시체말로 표현하듯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말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혹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찰이 보강을 한다면 재청구하면 영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검찰 출신이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던 정유라 씨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예, 제 발로 온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공항에서 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유라를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하면은 망해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소득 얻을 수 있다? 특히 정유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격이 많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툭툭 내뱉어서 할 수가 있죠. 역시 럭비공처럼. 우리 이제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시호 특검 도우미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찾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릭터가 그 사촌 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하면 더 했지. 사실은 어제 그 장면만 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통 검찰에 소환돼 가는 사람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들어가거든요. 마이크 뿌리치고. 근데 어제는 검찰이 말리지 않으면 계속할 분위기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것을 얼마나 검찰이 잘 이용하느냐인데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대 입시에 관련된 답변. 요게 제일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난 학교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겁니다. 난 내 전공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거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계산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먼저 이제 입학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이게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학 입시 비리부터.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지 않고 본인들의 책임, 즉 본인의 입학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이고 본인 자체가 대학에 별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에 관련된 즉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해서 한 건 아니다. 즉 공무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정도로 방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본인이 이미 입학 당시에 면접도 갔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도 금메달 걸고 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그건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전공이 모른다는 것은. 그대로 이제 수업 한 번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확히 무슨 과에 갔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 뭐 그런 취지 정도로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한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답변. 그렇습니다. 계산된 발언 쪽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말씀하십시오. 뇌물죄 관련된 삼성을 통한 승마 지원 비리 이게 뇌물죄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최순실을 통해서 삼성에서 6명 지원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6명 중에 1명 정도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특혜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결국 삼성 이 지원에 연결돼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관련 박사님 사장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도 추가 조사하다 보면은 삼성의 뇌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의외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고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의 관여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혐의가 뇌물죄인데 삼성과의 이게 가장 또 밝히기 어려운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유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봅니다. 독일에 있어서의 이제 흔적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히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삼성전자제 삼성그룹에서도 그 부분에서 명확히 밝히고 싶어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검찰에서 정유라를 통해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은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진짜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금 정유라 씨 말대로 어린 딸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 정말로 정유라 씨가 모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제 단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그래도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 대기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이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그거를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냥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추궁해야 될 것이다. 어제 이 부분 질문이 있었어요. SNS에 정유라 씨가 썼던 부분. 돈도 실력이다. 이제 부모 잘 만난 내 자랑한 거, 이게 국민적인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개를 바싹 수그리더라고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자꾸 커졌던 부분들이, 돈도 실력이다, 백도 실력이다, 이런 부분부터 국민들의 공분이 사서. 그렇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수사기관도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에 대해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국민들의 또 질타받을 언행을 자제하겠다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다 미리 이런 질문이 있을 거란 계산을 한 거군요. 이렇게 나왔을 땐 바로 사과해야 된다. 거침없이 사과해야 된다. 정유라의 혐의 크게 3가지입니다.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삼성의 승마 지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뇌물죄에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재산 국외 도피죄가 하나 있고 이 세 가지가 주요 혐의인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될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역시 저는 이제 이대 입학 학사 비리는 이미 수사가 충분히 됐죠. 예, 이미 예. 어제 이미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4년까지 구형까지 맞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다 이래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두 부분이죠. 하나는 뇌물죄 관련된 부분, 삼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이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 재산이 나가 있는 부분, 그게 도피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좀 더 면밀한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은 재산 몰수 특별법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까지 주장하시더라고요.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제대로 못 건드리고 있다.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최순실 일가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국내에 남아있지 않고 외국에 나갔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이것을 또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렇죠.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형 얼마 살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갔다 나와서 다시 그 많은 재산들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이게 국민들이 지켜봐 줄 수 있는 문제인가.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재수사,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제2편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세요. 이미 특검이 끝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정농단 수사가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이 연장은 요구된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를 거부를 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 특히 대기업 관련된 뇌물 수사에 대해서 더 많은 진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2탄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정유라 씨가 오늘 밤에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영장 청구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속 될까요?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과 달리 좀 더 면밀하게 엄격하게 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대 비리 입시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거의 다 끝났다. 것은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고관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관계에서 누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느냐. 최순실과 정유라 중에 공범자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이 좀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 관행상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 모녀지간 같은 경우에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큰 사회적 큰 파장이 있지 않느나.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영장이 발부될 사유는 충분히 있죠. 이미 도주했던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공범들이 또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가능하고 영장 발부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설령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녀간이라든지 특히 정유라가 지금 미혼모로서 어린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입증, 알겠습니다. 공모관계에 대한 조사 해야지만이 영장 발부가 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을 하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인데 이게 지금 기각이 돼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긴 했죠. 윤석열 지검장이 또 지검장까지 맡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판사가 적은 네. 걸 보면 범죄 가담 경위라든가 정보 또 네.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이미 수집됐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혹시 그러니까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됐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굳이 네. 구속까지 시켜서 더 수사할 게 뭐 있느냐. 이런 네. 어떤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장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변호사 경력은 훨씬 더 오래시고 아니, 선배시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잘 아실 거는 같은데 예. 저는 이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드물긴 합니다. 예. 사실. 예. 그 기본적 증거 자료 몇가 수집이 됐다면 그러면 더 나가서 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라는 게 따로 있는 거냐? 아, 예. 구분을 어떻게 할 건가? 예, 예.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처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 이런 표현이 어디? 예,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대학 갈 생각도 없었다. 뭐 이런 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별명이 럭비공인 것처럼 좌충우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다 하나하나 계산된 행동들일까요? 짚어보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게 법원이 사실은 저도 이게 영장 청구가 기각될 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유라 씨 본인은 공항에서부터 다 몰랐고 또 모두 네. 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네네. 통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였잖아요. 예. 예, 업무 방해하고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붕괴했던 거는 이제 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승마 지원 뭐 이게 뇌물 관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예,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 부분은 이 학사 관련 문제여서 뭐 시쳇말로 표현하면은 어머니 최순실 씨의 이 치맛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 뭐 자녀에 불과한 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내지는 알았더라도 뭐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다 한 거지 자기는 뭐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지만 그게 사실에 오히려 또 맞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 이번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는 삼성으로부터 특혜도 받고 어마어마한 해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과정에 정유라 씨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영장에 들어간 것은 이화여대 들어갈 때 특혜받고 학점 관리해주고 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허위 서류 같은 것을 냈다 이런 정도만 영장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담당하는 판사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내주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실망스럽고 게다가 이 지금 국정에서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증거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영장전담 판사가 봤을 때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에 개입을 하자는 것이고 그 판단을 왜 영장전담 판사가 하는 것인지 이게 잘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던데요. 하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도주 우려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독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대만까지 갔죠, 또.
그렇죠. 이건 예. 도주죠. 그냥. 도주죠. 이 도주를 이미 했죠. 도주죠. 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걸 보면은 아마도 가장 컸던 요인은 그 덴마크에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결정이 났을 때, 예. 2심 결정이 났을 때 항소를 취하를 했잖아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봤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유라 씨 쪽에 전략이 먹혀 들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증거는 인멸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공범들 재판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사실 그거 그렇죠. 예, 네. 방에는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또 선고가 나고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관련해서 문제되는 범죄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편협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정 씨는 도주할 우려는 앞으로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밖에 있으니까 공범들이 지금 특히 어머니 최준실 씨가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가장 큰 수족이 생겨버린 거죠. 오히려 밖에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 게 어쨌든 국정농단 전체에 관해서는 사건은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